자, 요즘 시장 보면 시장이 어지간하죠. 자, 수요일은 종목에 대해 올려드리는 날인데 이 시장도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참 시장 우리 그 10월 달에 엄청나게 올라왔죠. 자, 보시면 이때가 10월 달이 한 19% 여기서 이 시가보다 종가가 19%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 종목이 19% 올라와도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하다못해 지수가 그것도 코스피가 19%가 올라왔으니 뭐 지금 이런 커다란 변동성 요런 것들은 급등에 따라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매물 소화 과정이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저 이때였었죠, 아마.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은 제가 이 HTS가 좀 이상해 갖고 막 만지다 보니까 거기서 진이 다 빠져 갖고 영상을 못 올려 드렸었는데요. 자, 이때일 거예요. 10월 저 11월 1일 날 일요일 날 이때 영상 올려 드렸을 때가 조금 호가랜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뭐 호재성 재료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다음에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 파생 시장에서 잔뜩 물려 갖고 뭐 거기에 따른 저 변동성들 요런 것들은 좀 있을 겁니다. 요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그 이후로 뭐 화요일 날, 월요일 날 하루 더 오르고요. 화요일 날 굉장히 좀 크게 이 음선이 크게 나더니 저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사이드카까지 걸렸죠. 아, 사이드카가 이렇게 고점에서 바로 사이드카가 걸리는 거는 진짜 잘 못 본 것 같아요. 만큼 10월 달에 상승폭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이거 다른 나라 수준들 그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론 올해는 독보적으로 1등이에요. 우리 코스피가 독보적으로 1등인데 그 작년 초 24년 1월 달 그때 주가랑 비교해 보면 2년 동안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너무 바보짓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걸 만회하고 이제 어느 정도 키를 맞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과하게 올랐다, 과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너무 올랐던 거 이런 건 맞죠. 이걸 시키는 단기 과열, 그래서 그걸 시키는 그런 국면이 좀 필요했던 거고 그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최근 들어서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한 4,300억 정도 매도했죠. 자, 여기서 보면 11월 달 들어서 8,800억, 그다음 2조 4천억, 2조 1천억, 1조 6천억 막 이러다가 어제는 잠깐 순매수했다가 오늘 또 다시 4,300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매도 나오고 있는 거 여기 가장 큰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에요. 자, 보시면 오늘도 뭐 좀 전보다는 조금 빠졌네요. 좀 전에 봤을 때 4원 20전 정도 올라왔더니 지금은 2원 40전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안 돼서 이런 환경이다라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차트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도 이제는 조금 좀 내려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두 번의 꼭지점이 있죠. 여기하고 여기 이때 12월 달 그리고 4월 달 12월 달엔 뭡니까? 12월 달에는 윤석열이 계엄을 했던 때잖아요. 12월 3일 날 계엄하고 한참 뭐 지금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다 그냥 떠날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팽개치던 원화 자산을 막 팽개치던 그러면서 달러로 다 바꾸고 그럴 때가 지금 1470원이 좀 넘었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1486원이었네요. 고점이. 그리고 4월 달에 트럼프가 또 그런 걸 했었죠. 뭐 중국에다가 관세 뭐 145%인가? 관세 그렇게 때리고 전 세계적으로 막 쥐잡듯이 할 때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때 1487원까지 갔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465원이면 뭐 위로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은 좀 있긴 한데요. 얼추 어느 정도 환율이 지금 단기간에 올라온 폭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보다 지금이 불리한 환경인가 그거를 조금 보고 싶어요. 그걸 조금 보고 싶은데 자, 이때보다는 그렇게 불리한 환경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 그렇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 공간은 열려 있잖아요. 조금 공간은 열려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좀 고점 근처, 그 근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환율이 조금 안정돼 준다라면 외국인들 이 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도 아마 그때는 매수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대신에 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수 자체가 외국인들 유입이 돼야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그냥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환율이 내일이라도 당장 좀 어떤 호재가 있어서 떨어져 준다라면 뭐 이거 돌파하고 그런 모습도 가능하겠지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주는 그런 모습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신에 코스닥 쪽으로 좋은 모습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닥은 장대 양선을 쭉 뽑았죠. 자,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생방송방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회원님들한테 제약바이오는 가끔 가다가 매매를 한 번씩 하는 종목들이고 뭐 제약바이오 뭐 저 사면 한 종목 정도 있었고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생방송 회원방에서도 제약바이오 주식을 좀 늘려놨어요. 자,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꽤 좋았죠. 제약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 자, 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저는 낙수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물론 뭐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거의 뭐 절반 정도 뭐 그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피 시장에서 있던 수익을 충분히 낸 그런 자금들이 조금 빠져나와서 코스닥 시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코스피가 좀 왔다 갔다 출렁출렁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면 그 수급이 코스닥 시장으로 오면서 코스닥 시장도 좀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 11월 중순이 지나고 나면 12월, 그다음에 1월 달 이렇게 되면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저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일회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일회 현상. 그게 저 1월 달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달보다 좀 높다라는 거.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 그러니까 대형주보단 중소형주의 이 수익률이 좋은 게 1월 달에 1회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뭐 1월 달이 되게 되면 CES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 이런 행사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 요런 쪽에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키 맞추기 뭐 그런 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뭐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쪽 요런 쪽들도 뭐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써볼 만한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제가 TV 방송에서 누차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내년에 어쩌면 굉장히 큰 장이 설 수 있다.
어느 쪽에서? AI하고 관련되는 쪽입니다. 이게 제 채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 책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뭘 하겠다 이러면 그거는 기대감밖에 없는 거예요. 기대감만 있는 거고. 내년에는 올해 책정된 예산이 실제로 내년에 집행이 되잖아요. 실질수에는 내년입니다. 그래서 AI하고 관련되는 종목들 요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근데 뭐 AI하고 관련되는 종목들은 제가 말씀을 되게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을 하나 좀 말씀드릴까 싶어요. 자, 요거 잘 안 움직여서 조금 지금 당장은 그렇게 끼 있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보기는 조금 그런데 이 한양 ENG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요게 어떤 매력이 있냐면 되게 싸요, 주가 자체가. 싼 거도 이유가 있죠. 뭐 이 회장님이 저 세금 관련해 갖고 주가 올라가는 거를 뭐 안 좋아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싸도 너무 쌉니다. 자, 이게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600억 정도 되고 2450원이잖아요. 근데 주당 순 자산이 보시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34,573원.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훨씬 또 늘어날 겁니다. 올해도 1, 2분기만 하더라도 320억 가까이 벌었네요. 32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자, 뭐 주당 순자산 가치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꼭 그런 경우 같아요. 세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저 매각을 한다든가 주식을 좀 판다든가 아니면 상속할 때 그럴 때 세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뭐 대주주들이 싫어하는 건 그런 이유죠.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저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25%로 낮춰주는 거 그런 것들이 예정돼 있잖아요. 자, 지금 뭐 1년에 배당을 650원 정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회사에 남은 그 이익금들 이런 것들을 배당으로 이렇게 갖고 가려고 뭐 그렇게 되면 훨씬 낫죠. 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배당 돈을 잘 버는 회사기 때문에 배당을 하려면 배당 여력은 충분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도 있고 또 3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요런 게 있죠. 저 자사주 매각 요런 게 3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기 주식도 9.4%나 갖고 있습니다. 170만 5천 주 정도를 자사주로 갖고 있어요. 자, 주가 자체가 너무 싸죠. 작년에 영업이익 860억이고 올해 1, 2분기, 3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 2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320억 정도 벌었는데 시가총액이 3,600억 정도잖아요. 싸도 그리고 PBR 기준으로도 굉장히 낮고 싸도 너무 싼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그 초전도체 얼마 전에 작년이었죠 아마 초전도체 관련주로 이게 분류가 돼서 그때 한번 끼있게 움직였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11월 27일 날 누리호 발사하죠. 얘네들 한양엔지에서는 항공우주 쪽으로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서 옛날에 그 누리호 전에 나로호라고 있었잖아요. 이 나로호 때부터 그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도 마찬가지 지금 그 누리호 발사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뭐 이게 주가가 이렇게 끼 있게 움직이는 거 그거 빼고는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마음만 좀 딱 바뀌면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텐데 제자리만 찾아가도요. 굉장히 지금보다 위로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서 안정적인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서 좀 기다리면 뭐 좀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